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K리그 1과 2 정규리그는 마무리가 됐지만 K리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살떨리는 경기들이 남았습니다. 두 번의 승강 플레이오프 네. 그리고 올 시즌 한국축구 왕중왕을 가리는 FA컵 결승전까지 세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빼면 섭섭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세 경기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 재밌겠다. 승강 플레이오프인데요. 대전과 김천의 경기입니다. 대전 21승 11무 8패 승점 74로 K리그2 2위에 올랐습니다. K리그2 최다 득점이 70골에서 보듯 공격의 팀. 많이 넣었다. 반면 수비는 45실점으로 최저 실점 4위에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실점이 많아요. 네. 김천은 8승 13무 16패 승점 38로 K리그1 11위로 플레이오프에 왔습니다. 수비는 48실점으로 파이널 A 합쳐서 최저 실점 6위였는데 득점은 45골에 불과했어요. 밑에 성남, 수원, 서울 세 팀밖에 없었습니다. 간단히 보면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두 팀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치도 않습니다. 김천 기록 볼게요. 슈팅수 427개, 유효 슈팅수 156개로 전체 5위에 올랐습니다. 패스도 17,240개를 성공시키면서 3위. 특히 전방 패스가 5,095개로 3위였어요. 전체적으로 경기를 주도한 공격적인 축구를 했다. 네. 하지만 득점까지 이어지지 않은 이유. 첫째는 측면 공격이 부재했어요. 아무래도 측면을 더 부숴야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잖아요. 김천의 올 시즌 크로스는 단 130개. 올 시즌 리그 최하위였습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결정력. 올 시즌 기대 득점이 40.28인데 페널티킥과 자책골을 뺀 득점은 35골에 불과했어요. 기대 득점당 실제 득점률이 0.87로 서울, 성남, 대구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규성 전역 후에 더욱 심화된 모습인데 이 부분이 대전이 수원보다는 김천을 원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원은 오현규, 안병준이라는 확실한 투톱이 있잖아요. 반면 대전은 결정력이 아주 좋은 팀입니다. 전체적인 공격 수치는 기대한 만큼 높진 않아요. 하지만 마무리에서 아주 특화된 모습인데 기대 득점이 57.90인데 PK랑 자책골을 뺀 득점이 62골이에요. 그러니까 대전이 올 시즌 기대 득점당 실제 득점이 K리그2에서 가장 높은 1.07입니다. 역시 레안드로, 카이저, 윌리안, 마사, 공민현, 김승섭 같은 K리그2 특급 공격수들이 보유한 이 힘이 느껴지는 대목이고요. 대전은 대구전, 수원전, 이 김천이 치른 두 경기를 모두 이민성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가 직접 지켜봤지만 역시 개개인의 능력과 짜임새가 좋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김천 전력에 대단히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K리그 1, 2의 수준차가 있으니까요. 있습니다. 예. 양팀 모두 전력에는 큰 누수가 없습니다. 대전 이전부터 결정했던 이종현, 권한진 정도가 출전이 어렵고요. 김천은 한찬희, 김정훈이 뛸 수 없습니다. 김천은 지난 경기에서 권창훈, 고승범을 아꼈는데 이날 베스트로 내세울 것 같고요. 대전은 지난해 리그 일정 때문에 종료 후 기다리는 텀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렇죠. 거의 한 달 가까이 됐었는데 올해는 9일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본인들은 유리한 구도가 아닌가라는 계산을 하더라고요. 저는 두 팀의 대결은 결국 수비에서 갈릴 거라고 보는데 김천은 좋은 외국인 공격수가 있는 팀에 다소 좀 고전한 양상이 있었고요. 대전 수비도 매 경기 기복 있는 모습 보였거든요. 양 팀 모두 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고 봤을 때 수비 실수를 누가 더 안 하고 안정되게 막느냐. 그래서 양 팀의 수비 리더인 조유민과 박지수를 키플레이어로 꼽고요. 그 앞에 설 주세종과 고승범까지도 이날 경기 중요한 선수로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는 진짜 2부 리그 같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주세종, 조유민 막 튀어나오네. 그러니까요. 양 팀 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언급한 선수들이 국대급 선수들이에요. 네. 자, 예측을 해야겠는데 이거 두고 얘기도 많이 했고 네. 저희 특급 요원들과도 좀 상의를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사실 이게 리뷰 네. 프리뷰고 예측은 그냥 저희 생각이다 정도로였는데 네. 이게 어느새 약간 저주의 상징처럼 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네. 또 무엇보다 이 기분 나빠하시는 선택을 보고서 야 우리 팀 질 것 같은데 이런 네.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악의적이라고 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고. 이번 프리뷰는 사실 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록 그리고 우승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랑 결부가 되기 때문에 괜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들기 좀 그래서 예측은 패스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시즌 예측도 이래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 좀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 승강 플레이오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안양과 수원의 경기입니다. 네, 대전 김천은 딱히 이제 스토리가 있는 그런 대결 구도는 아닌데 이 팀은 이제 지지대 맞아요. 라는 키워드가 이제 공통 분모로 좀 작용을 합니다. 수원과 안양을 잇는 일본 국도 고개에서 따왔다고 하죠.
안양 LG 지금은 이제 FC 서울인데 2004년에 연고 이전하기 전까지 수원 삼성과 안양 LG가 정말 치열한 맞아요. 라이벌전을 네. 펼쳤습니다. 일단 뭐 서정원 감독이 이제 안양에 뛰다가 유럽 갔다가 돌아왔는데 수원으로 돌아와서 이제 뭐 유니폼 화형식을 하고 맞아요. 네. 이런 스토리를 아마 올드 팬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건데요. 이제 뭐 수원과 서울은 지금 이제 슈퍼매치라는 이름으로 좀 그런 이름으로 지금 라이벌전을 치르고 있고 이제 지지대 더비는 이제 캐비넷 안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줄 알았죠. 그렇죠. 들어가 있다가 이제 뭐 2013년과 2021년 FA컵에서 안양과 수원이 맞붙을 때 정도 한 번씩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다시 지지대 더비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아, 중요도가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양에 남은 올드 팬들에겐 이제 추억을 소환하는 동시에 첫 승격의 어떤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경기고요. 수원도 안양을 상대로 질 수 없는 그런 맞대결을 펼칩니다. 누가 이기더라도 하나의 스토리가 쓰여진다는 점에서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경기 제가 직접 취재를 갔는데요. 안양에서 열리고요. 홈팀인 안양부터 살피면 이제 23일이었죠. 경남과의 K리그2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0대 0으로 비겼지만 이 플레이오프에서는 무승부 시에 순위가 더 높은 팀이 상위 라운드에 진출하는 규정에 따라서 구단 최초로 승강 플레이오프에 올랐고요. 수원은 마찬가지로 구단 최초로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로 떨어지면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홈앤어웨이로 펼쳐진다는 점에서 이제 적절한 로테이션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얼핏 안양의 1차전을 홈에서 치르는 만큼 뭐 1차전 올인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지만 저는 이유영 감독이 좀 길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유영 감독 이제 이민성 감독이 이 김천 경기 봤듯이 수원 경기 여러 경기를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아는데요. 최근에 수원 경기력, 특히 이제 공격력을 봤을 때는 신중한 경기 운영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안양의 조나탄, 아코스티, 백성동, 뭐 김경중 이들의 존재로 인해서 공격색이 조금 있어 보이지만 진짜 매력은 단단함에 있거든요. 맞아요. 올 시즌 K리그2에서 41경기에서 41실점, 최소 실점 2위였습니다. 1위가 이제 다이렉트 승격한 광주란 점을 볼 때는 두 번째로 단단한 팀이 안양이었고요. 경남전도 돌아보면 백동규, 이창용, 박종현 이 3백이 상대에게 단 한 개의 유효슛만을 내주면서 이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K리그2의 조현우라고 불리는 이제 정민기 선수. 아주 많은 클럽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를 이제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은데 정민기는 올 시즌 K리그2에서 119개의 선방 최다고요. 무실점 18경기 마찬가지로 최다입니다. K리그1 정상급 공격수인 안병준, 오영규 상대로 진정한 시험대에 오른다고 할 수 있고 지난 경남전에서 부상당한 주현우는 가벼운 경련이라 그래요. 그래서 출전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핵심 미드필더죠. 안드리고와 김정현 최근에 훈련까지 복귀하면서 이제 복귀 타이밍을 재고 있는데 뭐 첫 경기 돌아올지 아니면 2차전에 맞춰서 뛸지는 모르겠지만 두 선수가 돌아올 경우에는 중원에 확실히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남전 돌아봤을 때 물론 홍창범과 그 정석화 선수가 중원에서 많이 뛰어줬지만 확실히 무게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중원이 넘어가면서 후반에 경남 페이스로 가는 그런 어떤 약점이 드러냈는데 이 안드리고 김정현이 돌아온다면 어느 정도의 중원 싸움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원은 이제 수원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여름에 이종성이 복귀한 이후에 중원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이제 공격이 힘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원은 이제 8월 이후 15경기 중 11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했고요. 최근 2경기에서 3골씩 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수원의 창과 이제 안양의 방패 1, 2차전 모두 그런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주목해야 될 선수는 수원에서 아무래도 오영규, 안병준을 당연하죠. 꼽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요새 폼이 좋아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두 선수는 최근에 이제 K리그2에서 안양을 상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안병준은 K리그2에서 뭐 2년 연속 대상 받고 그럴 때 이제 안양의 특히 강한 면모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골 넣고 있는 안병준을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고요. 안양 수비진이 이 선수를 멈출 수 있을지가 특히 중요해 보입니다. 전진우, 만화부 이제 발빠른 윙어가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안양이 부담스러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김천전에서 이제 부상을 결정한 정승원 선수도 지금 출격을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양 역시 뭐 웅크리고 있을 수만 없죠. 그래서 이제 백성동, 아코스티 저 경남전 보면서 다시 놀란 게 두 선수 호흡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습 상황에서 두 선수가 어떤 호흡을 보일지 수원 수비수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경기 서울과 전북의 FA컵 결승입니다. 공교롭게도 서울은 만기자, 전북은 제가 담당 구단 아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옷도 화이트 앤 블랙으로. 그래서 각 팀의 상황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보죠. 네, 제가 잔류를 확정한 수원 종합 운동장 현장에 갔었습니다. 서울 선수단 분위기는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안도의 한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규리그 막바지부터 경기력이 워낙 좋지 않았던 만큼 내부적으로는 FA컵보다는 안정적인 리그 잔류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큰 고비를 넘긴 뒤에 나오는 한숨 한번 푹 쉬고 실제로 몸도 한번 쉬고 그리고 나서 FA컵은 즐겁게 도전하겠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승리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즐기기인데요. 사실 부담감 측면에서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우승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를 오랫동안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이 부담감을 서울이 1차전에서 잘 이용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승리 포인트는 돌아온 기스마르입니다. 오스마르 부상 복귀 후에 다시 호흡을 맞췄지만 기본적으로 기성용은 미드필더, 오스마르는 3백의 한 축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지난 수원 FC전에선 정말 오랜만에 미들에서 같이 뛰었습니다. 확실히 오스마르가 수미에서 볼 차단하고 패스 뿌려줄 때 진정한 능력이 나오는 것 같다고 느꼈고 덩달아 기성용도 한 칸 위에서 활약을 할 때 거의 올 시즌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활동량에서 뭐 전북 중원에 있는 선수들이 앞설지 몰라도 경험, 소위 짬바에서는 서울이 뒤지지 않을 수 있다. 세 번째 승리 포인트는 나상호입니다. 나상호가 지난 두 시즌에 비해서 올 시즌 활약이 좀 저조한 건 사실인데 최근 보면 FA컵 결승 확정골 그리고 일부 잔류 확정골 다 나상호가 넣었습니다. 그러네. 걸린 게 많은 경기에서는 에이스에 나온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북과의 결승전은 나상호뿐만 아니고 서울 선수들에게 그 자체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윤종규는 누적 경고로 인해서 지난 수협전 강제 휴식을 취하고 돌아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윤종규, 김진야 최근에 안익수 감독이 가장 신뢰하는 두 풀백 체제가 가동할 것으로 보이고 전 전북 공격수죠. 일류첸코도 수협전에 60분만 뛰면서 체력 관리를 했습니다. 리그 2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 그러니까 우승 문턱에서 아쉽게 물러섰던 전북은 올 시즌을 무관으로 마치지 않기 위해 FA컵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잔류를 위해 사력을 다했던 서울과 달리 마지막 인천전을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부상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닌 맹성우, 홍정호, 송민규, 백승호, 구스타보 등을 쉬게 했고요. 이 중 맹성우, 송민규는 FA컵 출전이 가능한 전망입니다. 백승호, 구스타보도 김상식 감독의 표현에 의하면 교체라도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의 전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분위기도 좋습니다. 전북 파이널 라운드에서 울산전만 졌을 뿐 나머지 경기는 다 이겼어요. 공수 밸런스는 눈에 띄게 좋아졌고요. 박진섭, 윤영선 라인이 진짜 완벽히 자리를 잡았고 송범근의 선방도 좋습니다. 삼선 라인 지금 누가 나와도 안정감 보이고 있고요. 특히 바로 조규성 라인이 공격진에서 확실한 무게감을 보이면서 팀 전체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FA컵 22세 조항이 없잖아요. 전북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팀인데 상당한 이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또 전북 2017년 7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서울을 상대로 지지 않았을 정도로 강했거든요. 최근 17번의 맞대결 성적표가 무려 13승 4무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경기력, 상성, 심리적인 면에서 모두 우위를 가진 채 경기를 치른다는 점에서 전북이 대단히 유리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북의 키플레이어 저는 류제문으로 꼽고 싶습니다. 익스볼 특유의 패싱 게임을 사실 백승호, 맹성웅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류제문이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느냐가 저는 이번 FA컵 결승 전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공격 쪽에서는 역시 에이스 바로의 발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경기 프리뷰해봤습니다. 이 단판 승부에서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기대하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추어 풋살 최강자를 가리는 슈퍼 건강자산 H컵 전국 챔피언십이 어느덧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10월 29일 시흥 HM 풋살파크에서 남녀 성인부 전국 챔피언십이 동시에 열리는데요. 이번 전국 챔피언십은 부산, 전주, 천안, 시흥, 서울 각 지역 예선을 상위 성적으로 통과한 최고의 팀들이 모이는 왕중왕전이자 사실상의 챔피언스 리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번 챔피언십에선 지역 예선 참가 기록이 없는 신규 선수를 3명까지 영입할 수 있는데요. 더 강한 전력으로 나설 여건이 마련된 셈입니다. 남자부 대명호 슈퍼 건강자산 삼성생명 H컵 2022 게토레이입니다. 총 20개 팀이 참가를 합니다.
21일 조 추첨 결과 A조의 세일러문 FS 타이사왕 이 팀은 태국 출신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여기에 뉴클리어 A, 백두산, 한마음 FS, B조엔 지친다 FS. 이름은 지친다 FS지만 지역 예선에선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선부 FC, 파주 풍전 FS, KFC 플레이그라운드, C조엔 대전 아추, 김포 풋살 클럽, 팀 응호, 베스트 인 서울. 베스트 인 서울은 베트남 출신으로 구성됐고요. 여기에 달팽이까지 C조에 묶여 있습니다. D조엔 운칠기삼, FCPO, 크루이츠 FS, 뉴클리어 B, 김도근 FS가 함께합니다. 이상 20개 팀이 조별리그를 치러 각조 상위 4개 팀이 16강에 오르고요. 16강, 8강, 준결승, 결승을 거쳐 우승팀을 뽑습니다. 우승 상금은 200만원, 준우승은 100만원, 3위 팀엔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여자부 대회명은 슈퍼건강자산 게토레이 H컵 2022 삼성생명입니다. 24개 팀이 참가하는데요. A조에선 FS 에이스, 호연지기 탑, 완주 와일드푸드 WFC B, FC 테라, B조에선 FC 먼데, 미추홀 WFC, FC 발롱차, MK 레이디스, C조에선 FC 원더티처, 토라 FS, 조니마루, SD 네이션, D조에선 FS 슈타트, DNA FC, 안산 레이디스 다크, 주주 FC, 2조에선 아나바다 FS, 완주 와일드푸드 WFC A, 호연지기 FC 간지, F조에선 A클래스 풋살 클럽, 제로 FC, 시그널 FS, 부천 리프가 각각 격돌합니다. 호연지기와 호연지기 탑, 완주 와일드푸드 WFC A, B팀은 같은 팀이 분할되어서 출전합니다. 대회 방식과 상금은 남자부와 같습니다. 이번 대회는 삼성생명과 HNS 그리고 스포츠조선이 주최하고요. 파트너사로는 게토레이, 롯데실성, 후원사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디오션 리조트, 가히, 신성 델타테크, 나쏘, 포천 인삼 영농조합, 위미더비 참여를 했습니다. 전국 챔피언십 당일엔 경기 외적으로 게토레이 리프팅 챔피언 이벤트, 삼성생명 건강자산 앤 모니모 이벤트, 슈퍼 건강자산 경품 추천 이벤트, 그리고 운동장에 사는 요정들 치어리더 팀 이름인데요. 이들의 축하 공연도 있을 예정이니까요. 풋살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구경 오셔서 편안하게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